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과 윤리 3-7 시민불복종과 관련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정규 수업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인터넷으로 올리는 건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3-7까지 내용이니까 이 인강도 2배속 하지 마시고 정속 주행하셔서 꼼꼼히 한번 들어보시고 공부하시고 2차 고사 잘 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일단 보시면 시민불복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크게 세 사람을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소로, 롤스, 싱어, 이 세 사람에 대한 입장을 소개해 놓고 있고, 최근 들어서 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도 이 시민불복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롤스 같은 경우에는 뭐 분배적 정의 파트에서도 물론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여기 나오는 시민불복종 파트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보시다시피 양도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롤스의 입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시민불복종의 내용을 좀 살펴보시고, 소로와 싱어도 한번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사상가는 소로입니다. 소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이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흑인을 차별하는, 인종차별이 되게 심했던 그때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민불복종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지금 소로도 롤스도 싱어도 전부 다 어떤 것에 대해서 불복종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즉 대상을 조금 눈여겨서 보시면서 나머지 특징들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로 같은 경우에는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바로 양심에 어긋난 부정의한 법입니다. 소로에게 있어가지고 시민불복종의 대상은 양심에 어긋나는 것, 즉 개인의 양심을 빗대서 개인의 양심에 어긋나는 법이다. 특정한 법,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법이 있는데, 이 A라는 법이 내 양심에 어긋난다. 양심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시민불복종을 할 수 있다. 그 법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행위, 그 법을 따르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소로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양심이라고 확인을 해두시고, 대상이 이제 양심에 어긋난 부정의한 법이다 보니까 정당화 근거, 즉 이 시민불복종이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개인의 양심이라고 확인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그러니까 개인의 양심에 어긋난다. 그러면 이 법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되고 정당화된다 라고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는 개인의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의 양심 이런 것보다 좀 더 중요하게 개인의 양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소로가 봤을 때는 뭐 다수의 동의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수가 동의를 하고 안 하고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내 양심에 어긋난다 싶으면 그 법에 대해서는 불복종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로의 어떤 시민불복종 예시를 들 수 있는 거는 일명 예를 든 게 양심적 병역 거부 같은 게 대표적인 어떤 소로에 있었던 시민불복종과 관련된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종교적인 이유든 다양한 어떤 양심상의 이유로 인해서 나는 병역을 거부하겠다 해서, 그 병역이라는 것은 뭐 일정 나이가 든 신체 건강한 남자들이 이제 가야 되는 것이, 짊어져야 되는 의무이자 법인데, 그 법이 개인의 양심, 나의 양심에 따라서는 이거 잘못된 것 같다 해서 거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의 예시이자 소로의 시민불복종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하는 소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걸 살펴보면, 기억본 보시면 괄호에 대한 존경심이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괄호 안에는 뭐 양심이라고 써도 되겠지만 정의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의에 대한 존경심이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정의, 즉 나의 양심에 대한 존경심, 또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존경심이 소로에게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니은도 비슷한 얘기인데, 소로는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우선시하는 것이 국민으로서의 법을 존경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즉 법보다 더 우선되는 게 나의 양심이자 나의 정의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개인의 양심을 바탕으로 해서 그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시민불복종의 성격을 보시면 크게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3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 기획번 보시면 괄호 불복종이라 되어 있어가지고 옆에 일단 의미부터 보겠습니다. 의미 보시면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불복종해야 된다.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불복종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기획번 괄호에는 적극적 불복종이라고 쓰겠습니다. 적극적 불복종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불복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지금 이 부정의한 정부를 비판하는, 직접적으로 막 비판을 하거나 뭐 캠페인을 벌인다거나 아니면 지금 양심적 병역 거부처럼 진짜 이 법을 어겨서 군대를 가지 않는 그런 행위뿐만 아니라, 실제 소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흑인 노예가 있던 시절, 그러니까 인종차별이 되게 심했던 시절에 이 활동했던 사상가인데, 그 미국 정부에서 이 흑인 노예와 관련된 법을 마련하고 그 법을 이제 집행하기 위해서 또는 그 법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소로는 이것은 나의 양심에 맞지 않다. 어떻게 흑인과 백인을 차별하느냐. 인종차별은 옳지 않다라는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그 흑인 노예를 운영하기 위한 세금을 거부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어떤 소로의 모습이나 아니면 소로의 여러 가지 주장들을 봤을 때 소로가 생각했던 시민불복종은 적극적 시민불복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니은번인데, 역시 괄호로 쳐져 있고 옆에 의미를 보시면 개인의 양심을 근거로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저항한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그리고 내 양심에 맞지 않다, 이런 법을 바로 발견한 즉시 불복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 오랜 시간을 두거나 숙고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저항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즉각적으로 불복종해야 된다라는 걸 하나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부정의한 법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법의 종류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특히 부정의한 거, 내 양심에 맞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법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거고, 이런 것은 악으로부터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고 도덕적으로 정의롭다면 이런 불복종은 깨어있는 행동이다 라는 걸 하나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소로의 시민불복종은 그냥 뭐 간단하게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법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거구나 라고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소로에 대한 입장이었고, 롤스를 보겠습니다. 롤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이 롤스라는 사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불복종을 조금 확인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보면 롤스는 일단 시민불복종을 하게 되는 근거가, 그러니까 뭐 배경, 어떤 사회에서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되고 어떤 사회에서 시민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근거부터 살펴보시면 롤스가 생각했던 시민불복종의 근거는 사회 구성원 다수가 공유하는 정의감,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같은 말로 다수의 정의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가 공유한다. 이 법은 뭐 잘못됐다, 또는 이런 정책은 뭔가 문제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수가 공유하는 정의감, 일명 다수의 정의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수의 정의감을 바탕으로 해서 괄호에서 발생한다 되어 있는데, 괄호에는 뭐라고 쓸 거냐면 거의 정의로운 사회,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공유하는 정의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건 정의롭다 또는 이건 정의롭지 않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다수의 정의감인데, 그런 다수의 정의감을 바탕으로 해서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의미를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박스를 보시면 뭐 다수의 정의감은 위에 보시다 지금 여기 학습지에 나와 있다시피 정의의 원칙을 사회의 기본 구조로 정의의 원칙을 사회의 기본 구조를 운영하는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준수하는 시민들의 의지, 즉 이런 어떤 뭐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사회는 운영된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뭐 확인하는 그런 사회, 그런 것을 다수의 정의감이라고 이야기하고,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는 걸 좀 눈여겨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의 정의로운 사회는 그냥 정의로운 사회,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거의라고 일단 앞에 조금 그 수식어를 좀 붙여놨고,
거의 정의로운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사회의 기본 구조가 정의의 원칙에 의해 완벽하게 규정되어 운영되는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는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 즉 뭐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회 속에 있는 여러 구성원들이 뭐 법이나 정책이나 제도 같은 걸 만들 때 100% 정의의 원칙에 맞게 만들어서 운영되는 그런 사회는 완전한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게 뭐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법과 모든 정책과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완벽하게 정의의 원칙에 맞아서 그것에 따라서 운영되는 사회가 완전한 정의로운 사회인데, 롤스가 생각했을 때도 이런 사회, 완전한 정의로운 사회는 거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 그것은 각주 1번을 보시면 되는데, 각주 1번 보시면 정치적 제도와 법적 제도를 설계하는 인간의 능력에는 선천적인 한계가 있다. 즉 인간 역시 오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뭐 개인의 욕심이 조금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소수의 욕심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에 선천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고,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부정한 법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정의로운 사회는 거의 이제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완전한 정의로운 사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한 70%, 80% 정도는 정의로운 제도를 지니고 있는 사회가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법이나 정책이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운영이 되곤 있지만 소수의 몇 가지 법들이나 몇 가지 정책들이 그 정의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정리를 하면 이 거의 정의로운 사회는 뭐 일부의 법이나 정책이 이제 그 정의의 원칙에 맞지 않는 사회라고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법이나 정책이 정의의 원칙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사회가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롤스 같은 경우에는 시민 불복종은 어느 사회에서 일어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일어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다수의 정의감을 지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시민 불복종은 일어난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계속 이어서 보면, 그래서 이런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롤스는 시민 불복종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어떻게 정리하냐면 법이나 정부의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목적으로 행하는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법이 잘못됐다, 그리고 특정한 정책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 법이나 정책에 대해서 반하는 정치적 행위를 시민불복종이라고 하고, 목적은 이겁니다. 그 잘못된 법이나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킬 목적으로 한다라는 걸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될 사항 같은 경우에는 체제 자체를 변화하는 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 체제 자체, 그러니까 뭐 롤스 같은 경우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가 재산 소유의 민주주의 사회라고 정의를 하는데, 그 재산 소유의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사회 전체를 엎어버리겠다, 그런 목적으로 하는 어떤 쿠데타적인 그런 성격의 어떤 시민불복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체제 자체는 존중합니다. 리스펙하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체제 중에서 일부 법들, 정의의 원칙에 맞지 않는 몇몇의 법에 대해서 반하는 거, 이게 시민불복종의 진정한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유념해서 보시면 됩니다. 체제 자체를 변화시키는 목적은 아니라는 걸 하나 꼭 기억해 두시고, 롤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시민불복종은 종류가 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조금 나오는 그런 건데, 좀 최근에 학생들이 좀 잘 낚이는 문양으로 좀 등장하는 건데, 보시면 일단 종류가 두 가지 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민불복종은 직접적 시민불복종입니다. 즉 직접적 시민불복종은 그 거부 대상이 되는 법, 예를 들어서 이제 잘못됐다 또는 정의의 원칙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그 거부 대상이 되는 법을 직접 어기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법, 우리가 이제 그 다수의 정의감으로 봤을 때 이 A라는 법이 되게 잘못돼서 이 A라는 법은 바뀌어야 된다,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 A라는 법을 직접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뭐 A라는 법에 따라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 또는 뭐 반대 시위를 펼치는 거, 이런 게 아마 직접적 시민 불복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어떤 시민 불복종의 의미라고 보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 간접적 시민 불복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좀 많이 나오는 개념이 이 간접적 시민 불복종인데, 보시면 거부 대상이 되는 법을 어기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A라는 법, 이 A라는 법이 잘못된 걸 다수의 정의감을 통해서 확인을 했지만 뭐 직접적으로 이제 어기진 않는 겁니다. 이거 따르기는, 그러니까 억지로 따르기는 하지만 뒷부분 보시면 교통법규 등과 같은 법을 어기는 방법을 통해 특정한 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간접적 방식의 불복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법이 잘못됐다는 걸 확인했고 그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불복종하거나 어기거나 그러진 않지만, 다른 좀 소소한 거, 예를 들어서 뭐 교통법규 같은 거를 이제 지키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뭐 그 차량 점거 같은 걸 해가지고 뭐 간접적인 방법 등을 통해서 이 A라는 법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불복종하는 그런 행위를 간접적 시민 불복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롤스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시민 불복종이 전부 다 시민 불복종 안에 들어가 있고, 이 두 가지 전부 다 특정 법이나 정부의 정책을 변혁시키는 목적으로 행하는 불복종이다라고 정리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런 시민 불복종의 의미도 확인을 했고 뭐 근거도 확인을 했으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법이나 어떤 정책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는가를 보시면 되는데,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조금 이야기했다시피 롤스 같은 경우는 정의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을 또는 정의의 원칙에 위반되는 정책을 시민 불복종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대상, 시민 불복종의 대상은 정의의 원칙 중에서 특히 이 제1원칙, 우리가 롤스 시간에도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제1원칙인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 또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을 위반했을 때, 우선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을 위반했을 때 이 법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됩니다. 또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법이나 정책을 시민불복종의 대상으로 이야기합니다. 즉 여기 보면 지금 차등의 원칙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정의의 원칙이라고 해버리면 차등의 원칙까지 포함을 하는 건데, 롤스 같은 경우에 차등의 원칙은 차등의 원칙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법이나 정책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이 두 가지 원칙 중에 하나를 위반했다. 그러면 그 법이나 정책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다 라는 걸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 원칙을 위반했을 때 이 법은, 정책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아두시고 성격도 당연히 이제 봐야겠죠. 롤스에 가면 시민불복종의 성격은 이 소로하고는 어떤 식이 다른지도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나중에 나오는 싱어하고도 어떻게 다른지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성격을 보시면 4가지 정도 있습니다. 크게 4가지 정도 있는데, 첫째, 공적행위입니다. 공적행위. 즉 특정한 집단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닌, 즉 뭐 특정 몇몇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뭐 특정 계층, 뭐 재벌이나 아니면 뭐 극빈곤층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즉 특정한 집단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냐? 보편적 가치. 그러니까 우리 사회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가치. 이거를 괄호로 추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괄호 안에는 공개적으로 추구한다라고 쓰겠습니다. 공개적으로. 특정 집단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가치를 공개적으로 우리 모두 사회 속에 있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비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대놓고 하는 겁니다. 뭐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뭐 저거들끼리 사부작거리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제 추구하는 그런 시민불복종이 이제 공적 행위로서의 시민불복종이고, 롤스의 시민불복종은 이런 성격을 지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소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내한테 맞지 않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시민불복종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롤스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정의감을 바탕으로 해서 특정 집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그 보편적 가치를 공개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시민불복종의 성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니은번 보시면 니은 행위, 이제 괄호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의미부터 보면 이 니은 행위는 위협 등의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폭력적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뭐 죽창 갖고 때린다거나 화염병을 던진다거나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시민불복종의 올바른 성격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걸 하나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폭력적 행위는 안 된다. 즉 괄호 안에는 비폭력적 행위라고 쓰겠습니다. 비폭력적 행위가 이 롤스의 시민불복종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디귿번 보시면 디귿번은 지금 제목 써져 있는 게 법에 대한 충실성이라 되어 있습니다. 법에 대한 충실성. 즉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법에 대한 충실성은 일단 법을 위반합니다. 이 시민불복종이라는 것은 특정 잘못된 법이나 정책을 위반하는 겁니다. 지키지 않는 거. 아까 직접적 시민불복종이나 간접적 시민불복종을 통해서 어떤 그 법이나 정책을 위반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일단은 법에 맞지 않는 위법, 법을 위반하는 행위지만 그 위법 행위,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 부과되는 처벌은 기꺼이 감수한다. 내가 이 A라는 법을, 예를 들어 특정 이제 법인 A라는 법이 되게 다수의 정의감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얘기했던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이나 공정한 기회균 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을 했고,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A라는 법에 대해서 시민불복종을 하게 되는데, 이 A라는 법을 위반했을 때 예를 들어 처벌이 뭐 유치장에서 6개월 동안 있는다, 6개월 동안 뭐 유치장에 갇힌다라는 어떤 그런 법을 위반했을 때 어떤 사항, 형벌의 어떤 조건이 있다고 치면, 이 A라는 법을 나는 위반함으로써 이 유치장 6개월을 살겠다. 즉 처벌은 내가 기꺼이 감수하겠다라는 것이 법에 대한 충실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내가 이 특정한 법을 위반하긴 하지만 그 법을 위반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처벌들은 내 기꺼이 감수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법이 잘못됐다는 걸 계속적으로 불복종할 거다라는 게 법에 대한 충실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법에 대한 충실성 한번 확인해 두시고, 마지막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최후의 수단. 여기 지금 이 용어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이 시민불복종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해야 되는 수단입니다. 즉 합법적 방법으로 시도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A라는 법이 잘못됐다는 걸 처음에 파악했어. 근데 이게 잘못됐어. 그러면 바로 즉각적으로 시민불복종을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이 A라는 법을 고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뭐 공청회를 연다거나 캠페인을 벌인다거나 뭐 여론조사를 한다거나 뭐 이런 어떤 그 국민 청원을 올리거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합법적인 내에서 합법적인 그 방법을 총동원해서 시도할 건 다 시도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합법적 방법들이 전부 다 캔슬되거나 취소되거나 무산됐을 때, 즉 합법적 방법으로 시도할 수 있는 노력이 다 이루어졌는데도 이 법이 바뀔 생각이 없다, 정책이 바뀔 생각이 없다, 그럴 때 시민불복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법적 방법을 전부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법이나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합법적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그 법이나 정책을 바꾸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시민불복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마지막으로 최후의 최후로 쓰는 게 시민불복종이라는 겁니다. 뭐 소로처럼 껌뻑하면 그냥 양심 안 맞으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시민불복종하는 거, 이게 아니라 최후의 수단으로서 이렇게 숙고하고 판단하고 합법적인 활동들을 전부 다 한 다음에도 실패했다. 그러면 이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된다라는 걸 하나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롤스 같은 경우에는 시민불복종의 성격을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부구만 하고 있다는 거 확인해 두시고, 롤스 같은 경우에는 시민불복종 파트도 그렇고 일단 나오면 어렵습니다. 나오면 어려우니까 조금만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봐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싱어를 볼 건데, 싱어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임상희쌤 시간에 아마 동물 중심 이 대표적인 사상가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 사람도 공리주의자입니다. 현대 공리주의자라는 거.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걸 항상 고려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서 봅시다. 싱어 같은 경우도 시민불복종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데, 이제 시민불복종의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시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되었지만 심각하게 불이한 법. 그러니까 뭐
법을 이렇게 만들거나 정책을 만들 때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투표의 과정과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법을 만들긴 했지만 돌이켜 보니까 이게 되게 잘못됐거나 부정의한 법이다라고 판단되는 거. 그리고 비록 소수의 의견이지만 이거는 좀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변혁의 대상이 되는 법들이 그 싱어가 생각했던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동물 권리 또는 환경 문제입니다. 싱어 같은 경우에는 그 동물 중심주의자이기 때문에 동물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보면 뭐 그 동물을 학대한다고 해서 뭐 강아지를 발로 찬다거나 아니면 뭐 죽인다거나 한다고 해서 그렇게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 법제화된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동물에게도 권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동물과 관련된 법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고 동물과 관련된 법들이 지금 되어 있는 것들에 비해서 좀 더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그 뭐 동물 권리와 관련된 법들에 대해서 이제 시민 불복종을 한다거나 이런 그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뭐 그냥 그 환경 생각 안 하고 그냥 졸라 개발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그와 관련된 법들 그러니까 뭐 환경을 조금 파괴하더라도 경제 발전이 된다고 하면 좋은 거다 해서 그런 것들을 법들로 만든 게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잘못됐구나 이런 게 좀 바뀔 필요가 있다라는 사람들의 어떤 의견들을 통해서 이제 환경 문제와 관련된 법들도 좀 바뀔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된다라는 게 어떤 소로가 그 싱어가 생각했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성격 역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 보시면 싱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리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고려한다라는 것. 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고려한다라는 것은 결과를 고려한다라는 겁니다. 결과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만족시키면 선한 거, 그렇지 않으면 악한 거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기획본 보면 싱어 같은 경우는 이걸 고려합니다. 일명 성공 가능성. 내가 시민 불복종을 했을 때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가 없는가 결과를 따지는 겁니다. 결과를 따져서 성공 가능성을 고려하는데 괄호를 바탕으로 해서 이익과 손해를 계산합니다. 즉 시민 불복종의 실패 시 부담과 편익을 고려한다. 이 시민 불복종이 실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해 그리고 이 시민 불복종이 성공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익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해서 시민 불복종을 해야 된다는 게 싱어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싱어 같은 경우에는 공리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야 한다. 지금 이 특정한 뭐 A라는 법이 있는데 이 법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시민불복종을 하려고 하는데 시민불복종을 성공했을 확률과 실패할 확률을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즉 이 시민불복종이 성공했을 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얼마나 만족시킬 수 있을까? 또는 이 시민불복종이 실패됐을 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얼만큼 이제 저해가 될까?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시민불복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싱어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뭐라고 쓸 거냐면 최후의 수단이라고 쓰겠습니다. 아까 우리 롤스한테도 이야기했던 최후의 수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싱어 같은 경우에도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수단을 전부 다 동원한 이후에 그게 실패했을 때 사용되는 일명 최후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하지만 그래도 실패했을 때 이제 그 시행해야 되는 게 시민불복종이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이라는 거 하나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보편적 법치 체제와 기본 원칙은 존중한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존중한다 또는 보편적인 법치 체제 그러니까 특정 잘못된 법이나 정책 말고 나머지 법들 그리고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법의 정신, 법치 체제, 기본 원칙 이런 것들을 리스펙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롤스도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운영된다. 이것은 이 사회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그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법들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런 법들에 대한 어떤 체제는 인정한다라는 거 그리고 존중한다라는 그런 점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롤스와 싱어 모두 다 보편적 법치 체제와 기본 원칙은 존중한다라는 거 참고로 확인해 두시고 리을본 보시면 처벌 감수성입니다. 롤스는 법에 대한 충실성이란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싱어는 처벌 감수성이란 단어로 아마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싱어 같은 경우에 처벌 감수성을 보시면 항의의 진정성 표현 및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다. 즉 내가 시민불복종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시민불복종으로 인해 가지고 특정한 법을 위반하는 위법 행위를 하긴 하지만 그 법을 위반하면서 생기는 처벌 내 기꺼이 감수하겠다. 처벌
감수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 싱어의 처벌 감수성, 아까 롤스에게 있어가지고는 법에 대한 충실성이라는 표현으로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시민불복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는 다 해봤습니다. 중요한 건 일단 롤스입니다. 롤스를 좀 중심적으로 보시고 소로와 싱어도 그에 못지않게 조금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라는 거 말씀드리고, 배속하지 마시고 정속 주행하셔서 조금 천천히 공부를 좀 하셔서 여기서도 이제 시험 문제는 당연히 냈으니까 좀 중심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영상이 하나 더 올라올 건데, 그 영상은 선생님이 금요일날 나눠준 그 문제, 그러니까 국가와 시민의 윤리, 지금 3-6과 3-7과 관련된 문제를 금요일날 여러분들께 드릴 겁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거와 관련된 풀이 영상도 이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